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교과서 32쪽부터 시작되는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등비급수. 등비급수 하면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앞에 나오는 등비와 뒤에 나오는 급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급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급수. 급수는 무엇을 갖다 급수라고 했나요? 그렇죠. 얘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쭉 더해서 저기 무한번째, 저 뒤에 무한번째 항이 있다면은 그 무한번째 항까지의 합을 갖다가 우리는 급수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그렇습니다.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까지 an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 sn, 즉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여기까지의 합을 갖다가 SN이라고 할 때 이렇게 SN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극한값을 갖다 이용해서 구한다 했습니다. 따라서 급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얘는 수열의 부분합의 극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급수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등비급수는 수열 중에서 어떤 수열을 다룰까요? 그렇죠. 얘는 등비수열을 갖다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럼 등비수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기억납니까? 그렇죠.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번 곱한 것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함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때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m제곱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비급수는요. 일반항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부분합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등비수열의 부분합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등비급수를 갖다 계산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등비급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등비급수의 정의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일반적으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질 때요. 첫째 항부터 무한번째, 이게 항상 중요하죠.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갖다 구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갖다가 쭉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등비수열의 부분합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등비수열의 부분합은 그 SN이라고 할 때,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한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즉 다시 말해서 S 리미트를 갖다 구할 수는 S 무한대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떻게 구했냐면 그렇죠.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SN을 갖다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자, 선생님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왜 NA가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R이 1이라면 여기가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을 곱한다는 것은 곱하나 안 곱하나 아무 영향이 없죠. 따라서 첫째 항도 A, 둘째 항도 A, 셋째 항도 A, n번째 항도 A가 되니까 결국 A가 n개 모인 거니까 NA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이 되는데요.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자, 우리가 여기 R의 n제곱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R의 n제곱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는 얘는 0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R의 n제곱이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고요. 선생님 얘도 0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할 거 극한값에서는 항상 요 n이 포함된 그 식에만 관계를 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는 분모에 있는 1-r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그대로 1-r이 되고 요게 0이 되니까 1 빼기 0은 1이 되고요. 그래서 a에다 1을 곱해서 a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두세요. R이 1보다 작을 때 요 값이 된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R이 1일 때는 아까 n번째 항까지 합이 NA가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 곱하기 A 해서요. 얘는 역시 무한대가 됩니다. 단 주의할 게 있죠? A는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a가 0인 경우에는 여기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0을 곱하게 되면 0이 나오니까요. 자, r이 1보다 클 때는 어떻게 됐다 그랬죠? r이 1보다 클 때는 r의 n제곱은 그렇죠. 얘가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r의 n제곱이 무한대이므로 이 등비급수의 합도 역시 무한대가 될 거예요. 1-r의 r의 n제곱 얘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1 빼기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나 1-r이 역시 r이 1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값도 0보다 작게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고 요것도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r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진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진동하면서 동시에 발산합니다. 따라서 r의 n제곱이 진동 발산이니까 그것들의 합도 그렇죠. 얘도 오르락 내리락 점점 이렇게 커질 거예요. 따라서 이때도 발산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수렴하냐면은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즉 다시 말하면은 r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는 크고 1보다는 작을 때 이런 경우에만 수렴을 해요. 이런 경우면 수렴하는데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냐? 1-r분의 a에 수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아래식에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랑 비교해서 주의할 게 있었습니다. 기억하나요? 자,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이 수렴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제 수렴하죠? 얘는 0이 되거나 아니면 1이거나 아니면 무한대이거나 아니면 진동하는 발산이 된다 그랬어요. 언제 0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r이 1일 때는 1이고요. 그 다음에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진동 발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와 r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수렴하는 경우는 조건이 조금 달라요. r이 1일 때 등비급수는 수렴하지 않지만 r의 n제곱은 수렴한다는 것, 1의 값에 수렴한다는 것은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개념 열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반지름이 1인 어떤 반원이 있는데요. 이 반원의 중심각이 2분의 파이, 그렇죠? 90도겠죠? 그 다음에 4분의 파이, 8분의 파이, 점점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부채꼴을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하자. 호의 길이 an,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호의 길이 a1, 얘는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니까 요 길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2는 중심각이 4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1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a2. 그 다음에 8분의 파이일 때 a3가 되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듯이 이와 같이 a1, a2, a3를 갖다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림을 보면은 짐작할 수 있겠지만 a1, a2, a3, a4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점점 이 호의 길이가 증가해요. 증가하는데 이게 무한번 증가할 때는 그렇죠. 이 전체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아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호로 수식으로 갖다 설명했나 하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이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L은 R 세타라는 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두 번째 A2는 A1, 그 다음에 두 번째 A2는 중심각이 4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는 2의 제곱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둘째, 그 다음에 얘가 셋째 항 해가지고 얘는 n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예요. AN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한번째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 했더니 1-공비는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2분의 파이였죠. 2분의 파이 하게 되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파이가 되고요. 분모 2와 2가 약분돼서 파이라고 해서 반지름이 1인 반원의 호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등비급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념이 좀 섰나요? 자, 예제 1번 문제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첫 번째 얘는요,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4분의 3이에요. 4분의 3은 절대값이 1보다 작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수렴하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은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3분의 첫째 항 1 하니까 4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공비를 갖다 찾았더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3은요, 절대값이 1보다도 커요. 절대값이 1보다 크고 앞에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진동 발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급수는 이렇게 보나마나 발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을 갖다가 한번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한번 그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27분의 1인데요. 자, 이거 여기 등비급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등비수라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공비를 알아야겠죠. 자, 공비 얼마를 곱하면 3분의 1이 될까요? 그렇죠. 공비는 3분의 1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절대값이 1보다도 작게 되고요. 수렴하게 돼요. 그럼 어느 값에 수렴하느냐 봤더니 1 공비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니까 3분의 2분의 1이 돼가지고요. 얘는 2분의 3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수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수열은 첫째 항이 1이고요. 둘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또 여기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 루트 2, 2분의 1이 아니죠. 루트 2. 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루트 2는 1보다도 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맞습니다. 얘는 발산하게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 루트 2니까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예제 2번도 한번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다가 이 문제를 갖다 풀려고 했더니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분모가 무한대고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가 됩니다. 얘도 무한대인데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분자는 4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니까 4의 n제곱이 더 큽니다. 따라서 얘는 없는 걸로 치고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5의 n제곱분의 4의 n제곱이 되고 얘는 5분의 4의 n제곱이에요. 따라서 얘는 첫째 항이 n이 1일 때니까 5분의 4, 그 다음에 공비도 5분의 4예요.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요거 계산하면 5분의 1분의 5분의 4니까 선생님 얘는 4인데요? 이렇게 계산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때요? 이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나요? 여기 답을 구해놓은 걸 봤더니 2분의 5인데요? 그쵸? 뭐가 다를까요? 맞습니다. 이 학생이 계산한 것은 여기 등비급수를 계산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계산할 때는 그냥 극한값 n이 무한대로 갈 때 5n제곱분의 4n제곱 마이너스 3n제곱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그 다음에 등비급수는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 앞에 시그마냐 리미트냐에 따라서 풀이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게 아니고요. 이제 등비급수를 계산하는 거니까 얘를 등비수열의 합의 꼴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를 갖다 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 5n제곱분의 4n제곱을 따로 하고요. 마이너스 5n제곱분의 3n제곱을 따로 쓴 거예요. 따로 쓰니까 얘는 결국 이것은 두 수열에 여기 하나 빠졌는데 이렇게 묶어주고 여기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시그마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두 등비급수의 합차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분의 4와 5분의 3은 다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두
두 수열이 수렴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수렴하는 두 수열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해서 첫 번째 극한값과 두 번째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그것들의 차를 계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는 첫째 항이 5분의 4고요. 그다음에 공비도 5분의 4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이 5분의 3이고 공비도 5분의 3이니까 1-5분의 3분의 5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3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까딱 잘못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깜빡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꼭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금방 얘기했듯이 이런 경우는 여기가 시그마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쵸? 이럴 때는 분모 문제를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따로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8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인데 분모 n제곱을 공통으로 뽑아줘서 8분의 5의 n제곱과 얘는 다시 8분의 7의 n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따로따로 계산해 줄 수 있다 그랬죠. 8분의 5, 8분의 7 다 1보다 작아요. 따라서 앞에 8분의 5의 n제곱의 합은 1- 공비 8분의 5. 그 다음에 첫째 항 n이 1일 때가 첫째 항입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8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렇죠. 1- 8분의 7분의 8분의 7 하게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은 8분의 3분의 8분의 5인데요. 8분의 공통이니까 3분의 5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8분의 1분의 8분의 7인데 역시 8 약분하니까 7이 되네요. 그 다음에 분모를 3으로 통분하면 3, 7에 21에다가 5를 더하니까 20 아니고 26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6이 될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나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3분의 26 제대로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되고 뭐 잘못됐나? 그쵸? 네, 3분의 26.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시그마를 한 번만 써주고요. 분모를 갖다가 통분해 줄게요. 통분이란다. 따로따로 써줄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3의 n제곱이 되는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없어도 되겠죠. 이거 플러스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의 n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따로 써주는데 첫째 항 얼마입니까? 그렇죠. 5분의 3이고요. 공비 얼마예요? 역시 5분의 3이에요. 그래서 1-5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첫째 항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공비 역시 마이너스 5분의 4인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가 1 플러스 5분의 4가 되네요. 자, 그럼 얘는 5분의 2분의 5분의 3이니까 2분의 3이 되고요. 얘는 5분의 9분의 마이너스 5분의 4니까 마이너스 9분의 4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분모를 갖다가 통분해 줘야죠. 18로 통분할게요. 그래서 3, 9, 27, 그다음에 4, 2, 8 하니까 얘는 18분의 19가 되나요? 그래서 18분의 19 이렇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없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예제 3번은요. 얘는 별표를 3개 하세요. 우와, 별표 3개니까 어떤 건가요? 네, 얘는 예전에 수리 나형에서는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수리 가나형을 불문하고 4점짜리 문제로 항상 나왔던 문제예요. 지금도 수리 나형에서는 항상 나오고 있으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어떤 거냐면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정사각형 안에 다시 정사각형, 또 그 안에 또 정사각형 해서 같은 모양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형태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랙탈이라고 불러요. 프랙탈. 들어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랑 최근에 많이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가 카오스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라는 말과 프랙탈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최근에 나온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프랙탈이나 카오스에 대해서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와 같이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프랙탈 문제를 풀 때는요, 바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니까 꼭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어요. 자, 프랙탈 문제를 갖다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얼핏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얘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같은 모양이 반복된다. 이렇게 이 과정에 한없이 반복될 때라는 말. 이거는 이거 등비급수라는 말이에요. 등비급수라는 말이고요. 등비급수 하면 생각나는 게 그렇죠. 첫째 항. 등비급수는 첫째 항. 이걸 A1이라고 할게요. 첫째 항. 그 다음에 공비. 이것만 알면 돼요.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은 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구하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구하라는 것, 그게 첫째 항이에요. 정사각형의 넓이, 이게 바로 첫째 항입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봤더니 원래 주어진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절반이었어요. 따라서 이 길이는 1이고요. 이 길이도 1이 돼요. 그러니까 넓이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1이죠. 첫째 항은 1이고요. 공비는 비율입니다.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구하게 돼요. 닮은 비. 그런데 어떻게 구했냐 봤더니 절반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요 길이 한번 구해볼게요. 두 번째 여기 닮은 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요거 2분의 1이에요. 따라서 닮은 비는 1분의 첫째 항분의 둘째 항 2분의 1이 되겠죠. 1분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이게 바로 그 다음에 닮은 비인데 지금 구하라는 게 넓이죠. 그래서 넓이일 때는요 여기다가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곱. 여기다 이렇게 제곱을 해줘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공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넓이가 아니고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면은 그때는 길이의 비는 우리가 닮은 비가 한번 써볼게요. 닮은 비가 m 대 n일 때 길이의 비는 그대로 m 대 n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의 비는 그렇죠. m제곱 대 n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항은 1, 그 다음에 공비는 4분의 1이니까 이것들을 모두 다 더하게 되면 1 공비분의 첫째 항. 그래서 얘는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요령만 알면은 결코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시험에는 또 자주 나오고 하니까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문제 3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럼 자, 문제 3번도 한번 보세요. 자, 뭘 구하라 그랬나요? 넓이가 1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각 변에 중점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변의 길이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 변들의 중점을 연결했습니다. 중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고 있는 변들의 길이가 같으니까 얘네들도 같을 거예요. 그죠? 서로 마주보는 변들이 서로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점을 연결하여 평행사변형 A1, A2, C1, A1, B1, C1, D1 그 다음에 또 이것 중점을 연결해서 A2, B2, C2, D2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모양들이 만들어져요. 역시 등비급수가 되겠네요. 그쵸? 같은 모양이 반복되니까요. 한없이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등비급수예요.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나요? 네,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넓이.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두 번째, 처음에 생기는 A1, B1, C1, D1 A1, B1, C1, D1 이게 바로 첫째 항이죠. 자, 그럼 첫째 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선생님,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안 나왔는데요 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졌어요.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알기 쉽게 한번 보조선을 거볼게요. 보조선을 한번 거볼게요. 자, 어떻게 긋냐면 이렇게 한번 거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이시나요? 그렇죠. 이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그렇죠. 여기 이 넓이와 똑같을 거야. 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의해서 절반이 되니까. 또 여기 세모의 넓이는 여기 세모의 넓이랑 같을 거예요. 여기 x의 넓이는 여기 x의 넓이랑 같을 거예요.
여기 네모의 넓이는 여기 네모의 넓이랑 같습니다. 라는 것은 동그라미 2개, 세모 2개, x 2개, 네모 2개 더한 것이 넓이가 그렇죠. 그게 1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A1, B1, C1, D1의 넓이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x가 하나씩만 있죠. 하나씩만 있다는 것은 전체 넓이 1의 절반이란 얘기죠. 따라서 첫째 항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 두 번째 생기는 사각형 A2, B2, C2, D2인데요. 이 사각형은 다시 맞아요. 왜 안 지워질까? 이상하다. 안 지워지네. 할 수 없죠. 네, 안 지워지네요. 자, 그럼 다른 색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두 번째 요 사각형. 두 번째 사각형은요. 네, 닮은 비가 넓이도 아마 요거의 절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넓이가 두 번째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다시 똑같이 여기다 대각선을 갖다가 요렇게 긋게 되면은 네, 이 넓이와 이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와 요 넓이가 서로 같을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생기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첫 번째 생기는 사각형의 넓이의 절반이 될 거예요. 따라서 넓이가 절반이 되니까 공비는 2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1 공비분의 그 다음에 첫째 양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넓이 합은 1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어렵나요? 그렇진 않겠죠? 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순환소수 그랬는데 우리가 순환소수 요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순환소수 1.5점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얘는 1, 5가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호, 0.15, 15, 15, 15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예전에 중학교 때 이거 어떻게 고쳤나요? 그렇죠. 얘를 갖다가 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100을 곱해보자. 그럼 100x는 어떤 모양이냐? 15점, 네,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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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이렇게 반복된다. 그런데 소수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얘랑 소수 부분이 똑같으니까 100x에서 x를 빼면 99x인데 그게 얼마냐? 15다. 따라서 x는 99분의 15가 되고 약분하면 33분의 5가 된다. 이렇게 구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이게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이라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등비수열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0.15151515는요 두 개씩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디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0.15는 100분의 15, 0.0015는 만분의 15, 0.00001호는 그렇죠. 100만분의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다시 분수로 고치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곱하기 맞아요. 100분의 1을 한 거죠. 100분의 1을 곱한 것들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양은 100분의 15, 그리고 공비가 100분의 1이니까 1 공비 100분의 1분의 첫째 양 100분의 15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했어요. 혹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한 사람 있나요? 문제 4번 한번 봐줄래요? 네, 문제 4번을 갖다가 계산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이거 0.06땡 5땡이니까 얘는 바로 계산이 되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나요? 얘는 순환하는 게 순환마디가 2개고요. 순환하지 않는 게 0이고요. 그 다음에 65니까 990분의 65 해가지고 약분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5로 나눠지나요? 5로 나누니까 5, 1은 5, 그 다음에 9, 5, 45, 그 다음에 8, 5, 40, 그 다음에 여기는 5로 나누니까 5, 1은 5, 5, 3, 15 해가지고 198분의 13입니다. 이렇게 바로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잘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라고 분명 이렇게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구하면은 서술형 문제에서 5점 만점에 몇 점을 줄까요? 그래요. 답점수 1점이나 2점밖에 못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이 조건을 갖다 잘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 한번 고쳐볼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얘는 1 더하기 자, 124 0.124는 1000분의 124. 그 다음에 0.000124는 그렇죠. 1000의 제곱분의 124. 그 다음에 0.00000124는 그렇죠. 1000의 세제곱분의 124. 이렇게 해서 무한번째까지 항해하도록 계산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때는 선생님 이게 그럼 첫째 항입니까? 아니죠. 네. 얘는 첫째 항이 아니에요. 등비수열은 여기부터 등비수열입니다. 여기부터 등비수열이에요. 따라서 이때는 네 맞아요. 얘는 1은 그냥 더해 주시고요. 여기가 첫째 항이니까 첫째 항은 1000분의 1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그렇죠. 1000분의 1이겠죠. 1000분의 1. 그래서 1 마이너스 공비 1000분의 1을 하게 되면은 얘는 분모가 1000 똑같으니까 1000은 생략하고요. 1000 빼기 1하니까 얘는 99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4가 될 거예요. 자, 따라서 999로 통분해주면 얘는 그냥 1 더하기 999분의 124라고 써도 되고요. 999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죠? 999니까 1, 1, 2, 3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123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문제 5번도 등비급수를 이용하여 라고 그랬죠. 그럼 등비급수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0.99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0.999 땡땡땡인데 얘는 그렇죠. 10분의 9 더하기 100분의 9 더하기 1000분의 9 더하기 이런 식으로 반복될 거예요. 첫째 항은 얼마죠? 10분의 9고요. 공비는요. 그렇죠. 공비는 여기다가 10분의 1로 곱하고 또 여기다가도 또 10분의 1로 곱하고 한 거니까 공비는 10분의 1이겠죠. 그래서 얘는 첫째 항 10분의 9를 1-10분의 1 이렇게 해주게 되니까 얘는 10분의 9분의 10분의 9에서 1이 되네요. 그래서 0.9999는 1과 같음을 갖다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아래쪽에 수학 역량 기르기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들 숙제를 한번 내줄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